네, 맥락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AI 확산이 또 바꿔놓은 산업 구조가 있죠. 전력 인프라, 전력 기기와 관련된 산업군일 텐데요. 국내 증시에서도 전력 설비 관련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와 AI 확산과 함께 주목받는 시장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돼서 앞으로의 시장 성장성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볼까 하는데요. 흥근증권의 박희철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선 미국 아마존이라던가 엔비디아가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여전히 강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력기기 관련 기업들이 지난주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력 설비들의 분위기가 조금 더 변화하는 움직임이 시장에서 포착이 되고 있는 듯한데요. 미국에서 시작된 흐름이 우리 기업들까지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전력기기라는 제품은요, 네. 증가되는 전력량 수요와 좀 비례하게 수요가 어. 움직이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특히 이번 AI 사이클 때 좀 미국 내 좀 특징적인 게 미국 중심으로 AI 데이터 센터가 유례없는 속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전문 조사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1차 시장 기준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이 AI 사이클 이전이라고 볼 수 있는 2020년 대비 2024년 약 5.5배 증가했고요. 증가했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데이터 센터 개수도 미국 내에서 5,000개를 돌파하면서 굉장히 두드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노후화된 전력기기 교체 사이클, 꾸준히 오는 그런 사이클 외에도 이번에는 AI 데이터 센터가 야기하는 신규 전력 수요가 현재 전력기기 사이클을 좀 이끌고 있는 요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즉 이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의 핵심 수요처 핵심 고객사라고 볼 수 있는 아마존과 엔비디아 거론하신 빅테크들의 수요 확인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전력기기 기업들이 또 특히 이런 현재 수출 중심으로 이런 빅테크와 거래를 하고 빅테크가 엔드 유저인 그런 수요를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빅테크의 코멘트들이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가운데 사실 미국의 데이터 센터 확장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있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순방 국가로 중동을 선택한 다음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주 소식을 잇따라 전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전력 설비들 조정을 받다가 상승 기류로 돌아서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중동이 AI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돈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기대감도 큰 것 같은데 우리 기업이 여기서 또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크게 투자하는 지역이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네.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 플로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중동 또한 이제 과거부터 국내 기업들이 영업도 잘 해오고 수요 대응을 잘해왔던 지역이라서 이미 네트워크도 좀 형성되어 있는 측면도 존재합니다. 저는 다만 이런 뉴스를 특징적으로 중동이라는 어떤 허브, 중동에 집중하기보다는 네. 저는 약간 주권 AI 기조로 좀 접근하고 싶은데요. 사실 미국이 선제적으로 사실 데이터 센터가 크게 확장되었었죠. 약간 이런 수요 흐름이 이제 다른 지역까지 넘어가는 일환으로 중동이 이번에 큰 수요가 좀 감지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이런 주권 AI 기조로 생각해 보면 이제 모든 지역이 이제 이런 AI 투자를 많이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흐름이 이제 전력기기 업체들에게 두 번째 수요 사이클을 불러올 수 있을지 이런 걸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또 주목을 받는 게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전력 설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겠죠. 대표적으로 HD현대일렉트릭이라던가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모두 다 중동 진출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기업이 어떠한 전략을 집중적으로 쓰고 있고 차별화된 강점이 각사마다 뭐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중동 지역은 꾸준하게 전력기기 업체들에 있어서 미국의 다음 가는 수요처로 작용해왔습니다. 네. 이번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또 중동이 계속 부각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저는 그런 중동 지역에 집중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주권 AI 측면으로 좀 핵심 글로벌 전략 지역들을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이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강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요. 먼저 현대일렉트릭의 경우에는 이번 사이클의 핵심이었던 발전과 송전으로 이어지는 그 단계에서 전력기기라 부르는 고압 변압기에 굉장히 강점을 가진 기업입니다. 물론 배전기기와 회전기기 모두 제조하는 업체이긴 한데요. 25년 1분기 기준으로 이제 전력기기 매출, 고압 변압기가 포함된 전력기기 매출이 약 70%를 차지를 합니다. 이 70% 이런 쪽의 네.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전력기기 부분에서는 또 히타치
ABB 같은 이 글로벌 기업과도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중동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1분기 현대일렉트릭이 좀 중동 매출 비중이 큰 편입니다. 25년 1분기 기준 중동 매출은 약 27% 수준이고요. 또 중동 비즈니스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중동을 위한 전력기기 사전 슬롯 할당과 이제 장납기 부품 확보를 미리 선제적으로 해놓으면서 빠르게 매출을 증가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대일렉트릭의 중동 실적이 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YOY 전년 대비 이제 60% 이상 60%요? 네, 매출 성장을 했고요. 네. 전분기 대비해서도 7% 성장을 하면서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성중공업인데요. 효성중공업 역시 좀 발전과 성전으로 이어지는 단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부분에서 이제 현대일렉트릭과 견주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뭐 고압 변압기라든지 GIS, 가스전력 개폐기 같은 쪽에서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과 경쟁하는 업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건설 부문이 좀 존재를 해서 시장 내에서 퓨어 플레이어로 인식이 안 된다는 점이 좀 그렇지만 실질적인 중전기 사업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의 경우 이제 중동 매출과 수주 비중은 약 10% 규모입니다. 현 시점에서 좀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중동보다는 미주나 유럽 쪽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중동이 글로벌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오랜 업력 기반으로 갖추어진 영업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어서 중동 내에서 그런 두드러진 수요가 발생할 경우 또 기민한 사업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LS 일렉트릭인데요. LS 일렉트릭은 조금의 색깔이 좀 다른 기업입니다. 앞서 소개한 두 기업이 네. 발전과 성전으로 이어지는 아까 고압 변압기 중심의 그런 단계에 있는 전력기기의 강점을 가진 기업이었다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배전 단계까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물론 앞선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그 고압 변압기라든지 이런 비즈니스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 사이클이 고압 변압기 중심으로 왔었기 때문에 좀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좀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데요. 과거 캐파가 대비해서 지금 공격적으로 확대해서 4배가량 이제 캐파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쪽으로도 전혀 뭐 꿀릴 게 없는 어떤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고압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전 단계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국내 MS 1등도 꾸준히 유지해온 그 배전기기 강점이 저는 좀 포인트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이클에 이번 빅테크 데이터 센터 향으로 직수주, 배전기기 직수주가 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배전기기 단의 경쟁력이 글로벌 기업들과 견줄 수 있다라는 걸 좀 함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쪽으로 좀 확장성도 예상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중동 얘기도 또 말씀을 드리자면 LS 일렉트릭도 중동 내 법인이 있습니다. 이 법인도 존재를 하고 과거 사우디와의 MOU도 체결했던 이력도 존재합니다. 그다음에 그룹 계열사죠. LS 전선 같은 경우도 지금 중동 중심으로 공략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열사와의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되기 때문에 좀 잠재력이 좀 더 중동 비즈니스의 잠재력이 좀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나 뭐 효성 같은 경우는 초고압 변압기 쪽에서 강점을 갖고 있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배선과 관련된 배전 단계까지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쭉 보다 보니까요, 좀 생소한 단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몇 가지가 보이던데 현재 조립 생산, 뭐 SKD라던가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라는 표현이 다른 산업과 비교할 때 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품을 그냥 판매하는 것보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강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죠. 전략적으로 어떤 경쟁력을 좀 높여주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현지화 네. 전략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좀 수요에 좀 빠르게 대응해 줄 수 있거나 좀 운송비나 뭐 인건비 절감 효과가 존재하거나 현지 네트워크를 좀 더 구축하거나 이런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 지금 쇼티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중동 쪽에서 만약에 수요가 터져나가도 납기를 맞추기 좀 쉽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현지화 전략을 좀 택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납기 단축과 뭐 적시 공급을 목표로 한다. 이게 더 가장 두드러진 이게 경쟁력으로 보이는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쇼티지 현상이 두드러진다. 그만큼 지금 공급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AI나 데이터 센터가 점점 더 확산이 될수록 전력 설비에 대한 그런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 배전기기를 넘어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초고압이라던가 아니면은 ESS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와 같이
그렇지 점점 더 전력 인프라의 전반이 넓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디까지 좀 확장을 할 수 있을까요? 전력기기 산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AI 사이클과 함께 저는 네. 움직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뭐 초고압 손전망도 네. 그렇고요. 뭐 HVDC, 뭐 ESS, 스마트 그리드 구축 이런 거 당연히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런 게 다 전력 수요 때문인데요. 전력이 향후 이제 미래 산업에서도 좀 필수적인 요소고 이번 AI 변곡점 기준으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 지속적으로 이 중요성이 좀 부각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 확장되느냐 이거는 AI 하드웨어들의 전력 소모량이 어디까지 증가하느냐 이런 것도 좀 트래킹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지금 대표적인 AI 가속기 제품군이 전력 소모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게 좀 전력량 증가를 좀 가속화시키는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수요 추세가 이어질지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런 발전 수요 그다음 전력 효율화 수요 확대 등 이런 수요 자극하는 요인이 좀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상승 사이클을 유지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AI 데이터 센터의 성장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군이기 때문에 관련된 지표를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현재까지는 앞으로 데이터 센터의 증설이 더 많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전망을 해주신 듯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정점 찍고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연구를 하시면서 실제 수주 흐름이라던가 앞으로의 성장성 보시면은 어떻게 좀 전망이 되세요? 먼저 전력기기 같은 경우가 수주 베이스 네. 사업이다 보니까 이 수주 성장 속도가 좀 둔화되는 시그널 같은 거를 좀 많이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다만 현 시점에서 이런 수주 흐름 이나 뭐 미국 시장의 수요 또는 이제 빅테크들의 전력 수요 추이를 살펴봤을 때 좀 우려가 과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 중전기 3사들 있죠. 아까 말씀드린 3개사들 경우에는 리타임이 긴 이제 고압 변압기는 2028년, 2029년까지도 이제 생산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런 2, 3년간 좀 풀캐파 수준의 수요를 지금 매출화할 예정인데요. 결국 이렇게 꽉 채워놨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주 증가세가 좀 둔화될 여지가 있었다.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풀캐파에 맞춰서 이제 수주 속도를 조절해야 고객사가 바라는 납기를 맞춰줄 수 있고 그다음에 고수익 수주를 좀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역량이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황 데이터를 체크해 보면 이게 좀 두드러지는데요. 먼저 미국 시장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미국 시장 수요를 체크해 보면 미국 연준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내 전력기기 신규 주문 추이가 여전히 25년 1분기 기준으로도 YY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QOQ로도 상승세를 네. 이어가고 있는데 기저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걸 감안해 보시면 견조한 수주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존이나 엔비디아 이런 기업에서도 여전히 AI 인프라 투자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지금 계속 코멘트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 시그널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우려는 지금 현 시점에 좀 과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려할 시점까지는 아니다. 뭐 데이터로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그리고 전 분기와 비교했을 때도 전력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 언급을 해주셨고요. 사실 마지막으로 뭐 일반 투자분들께서 전력기기 산업을 이해하시고 또 기업을 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원님께서 꼽으시는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전력기기 산업을 좀 이해하고 네. 뭐 기업을 선별하는 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는 일단은 뭐 견조한 수주 추세가 좀 유지될 것인지 그 여부를 지속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체크할 필요가 네.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다음 전력 수요 증가가 이끌어온 사이클이기 때문에 네. 전력 수요 증가라는 어떤 빅 트렌드가 계속 유효할지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기업을 선별할 때에는 저는 이제 업황 이상의 호실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업을 좀 가려보자라는 추이로 그런 걸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좀 견조한 수주 추세라는 거는 단순히 상승 추이를 이어간다. 저 뭐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고요. 수주 내용까지 되게 IR도 많이 잘 해주시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네. 이 IR 자료 등을 좀 확인해서 지역별 수주 추이가 어떤지 아니면 뭐 선별 수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뭐 이런 걸 좀 디테일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전력 수요 증가. 가 야기한 사이클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서 전력 수요 증가라는 대전제가 좀 유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전력 수요 증가 사이클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결국 AI 인프라 투자가 지금 지속될 것인지
글로벌 지역으로 얼마나 확대되는지, 뭐 주권 AI라는 개념으로 좀 확대되고 있는데 이런 추세도 이어질 수 있는지 뭐 그런 거 계속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아까 아까 그때도 저번 질문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심 AI 하드웨어의 전력 소모량 증가도 뭐 이런 것도 유지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점은 무슨 기업을 사야 되느냐, 업속을 어떻게 가리느냐도 중요할 텐데요. 맞아요, 제일 중요하죠. 네. 그게 저는 그걸 가리는 기준으로는 실적 서프라이즈 달성 여부를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력기기가 수주 베이스로 돌아가는 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실적 추정치를 크게 벗어나거나 이런 실적 서프라이즈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프라이즈 내기 위해서는 좀 더 리드 타임을 짧은 제품들을 많이 납기를 하거나 이런 기업들이 시장 예상치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옥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구원님과 함께 오늘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의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성장성은 지속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옥석을 어떻게 가리느냐, 업황을 뛰어넘을 만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을 잘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박일철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